교육의 문제를 대증적 요법으로 문제를 보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팽배하지 않느냐. 좀 너무 안이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전문가들도 누구든지 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는 강자 또는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굉장히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과도한 경쟁에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첫째는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그 교육에 대한 이론을 공통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쉽고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높이고 또 교육에 대한 균형된 감각,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해 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실천이 이 패러다임적 전환에 따라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그려본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래서 현재의 교육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성찰하고 반성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제시하고 갖고 싶었었고요. 이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내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흔히 교육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교육의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수월성이라는 것은 곧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등성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더 뛰어나게 하고 덜 뛰어난 사람은 더 뛰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 이념에도 맞고 또 그게 정당한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월성과 평등성은 불양립적 개념이 아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평등성을 끌어안으면서도 수월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 평등성에서는 기회의 평등성, 다시 말해서 양쪽으로는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연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그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간 내적 측면과 인간 외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내적 측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분명하게 하고 오래오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억을 잘하게 하는 그런 측면의 이 교육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외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둔 교육,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적 측면과 관련해서 교육의 결과를 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교육의 결과는 그 인지 구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조체제 또는 스키마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 기억을 더 원활하게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을 어떻게 체계화 조직화해서 잘 정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내적 측면에서 이 교육이 노리는 것들이 이러한 인지 구조, 참조 체제 또는 장기 기억이라고 본다면 하면은 이것의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곧 변화를 시키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교육의 결과를 어떤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흔히 교육의 과학화 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퍼포먼스, 수행, 이런 것들을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교육을 받고 나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곧 행동으로, 수행으로 보일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것만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두 가지로 교육을 저는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교육의 문제점으로서 너무나 교육의 문제를 대증적 요법으로 문제를 보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 팽배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의 문제를 좀 본질적,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최소한도 그렇게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를 저는 좀 너무 안이하게 누구나 풀 수 있는 것처럼, 비전문가들도 누구든지 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는 그런 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좀 더 물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개념화, 체계화, 이렇게 학문을 다져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그 교육의 내용과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때,
내용을 바꾸면 그 전체적인 그 프레임, 꼴 이런 것들도 함께 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그 프레임 자체를 이 통째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그 감성적 또는 영적인 그런 접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형적 변형학습,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이런 것을 이러한 학습을 창안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